자, 이현주 의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그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 주제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얘기를 좀 안 드렸어요. 좀 이제 주제가 중구난방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또 다른 얘기 또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못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이제 무소속이죠. 자,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 돼서 자, 보수 진영의 신당, 네, 이 이제 창당이 된다는 소식이죠. 전진 4.0이 출범했다. 자,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의 큰 변수로 지금 큰 변수 중에 하나로 뭐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자, 오늘 네, 국회에서 창당 발기대회 개최가 이루어졌고 이현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좀 낯이 익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여기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여기 이분 아마 여러분들 조금 낯이 익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바로 그 국대 떡볶이, 예, 그 프랜차이즈, 네, 떡볶이 업체 그 대표죠. 네, 굉장히 뭐 나와가지고 소신 발언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뭐 지지철에 발언도 하면서 소위 민주당도 뭐 소위 얘기해서 비판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고 해가지고 자, 국대 떡볶이 뭐 네, 해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네, 사람이었죠. 뭐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자기는 이제 경제인 경영인이기 때문에 뭐 정치 쪽에는 내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인사들 보면은 발기인 대회에 이제 한 5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향후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서 뭐 보면은 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뭐 이정훈 울산대 교수, 백승지 변호사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한다. 아이고, 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뽕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이제 기사 보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인사가 좀 늦었던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자, 오신 분들 서로서로 반겨주시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기사 좀 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을 해서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야, 이거 뭐 소위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보시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또 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의 이제 신당 창당,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 보면은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이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앞두고 이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이제 소위 이제 PK죠. 부산 경남 지역에 먼저 가서 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이제 경남 지부를 출범을 했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28일 날, 네. 3일 전에 경남 창원, 네, 컨벤션 센터에서 이 생동하는 자유시민이라고 해서 이제 경남 지부 출범식을 이제 참석해가지고 뭐 새로운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3일 뒤에 신당을 이제 차렸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제 퍼시픽 오션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드사랑 님께서는 좀 부정적이다. 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세라님께서도 보수 표만 갈라치는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이제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당 창당이 또 이렇게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면은 좀 갈라치는 거 아니냐.
퍼시픽 오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네, 황교안 이제 뭐 지지하시는 소위 이제 황빠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긍정으로 본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각자의 이제 생각이 다 다른데 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보면서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창원에서 네 열렸던 네 이 자유시민 경남지부 출범식에서 자유한국당을 혹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우파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네, 어렵게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 물갈이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제 물갈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제 자유한국당이 유연하지 못하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보면은 이 어제도 보면은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찾아가지고 우파적인 색채를 굉장히 이제 뿜어내고 있죠. 네,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나오면서 이제 전진 4.0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4차 산업 뭐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와가지고 전진하자 뭐 전진 이제 4.0이라서 창당 첫걸음의 울먹인 연주 나라는 주춧돌 뭐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이게 뭐 쭉 나와요. 네,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오는데 결국 이제 신당 창당에 있어가지고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현역 의원들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합류를 할 것이냐 몇 명이냐가 문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시도당 창당을 할 생각이다. 뭐 내년 1월 설 전까지 중앙당을 창당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다지고 있는데 뭐 쭉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겠지만은 뭐 마지막 제가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거 읽어만한 게 뭐냐면은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왜 이 인터뷰에 주목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 특히나 공수처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우리가 결사 반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신당 창당에 이제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신당 창당, 신당을 창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좀 이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시각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느냐 뭐 한 4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네, 천상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한 자리 하시고요.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제가 뭐 내부적으로 뭐 그 뭐죠 어떤 그 뭐 연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밖에서 혹은 바라봤을 때 왜 그럼 이렇게 이 소위 신당 창당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그 모습이 보이느냐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현주 의원이 흔히 이제 이 정가에서는 이제 김무성 소위 저기 어디죠 그 영도죠 영도구 예, 영도구 지역구에
김무성 의원 이제 그 지역구에 이제 출마가 거의 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비판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은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이현주 의원의 입지가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해서 총선 전에 뭔가 이제 지역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내가 나갈 지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과연 이제 이현주 의원의 입지가 과연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자신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무소속인데 또 그냥 마냥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요청이 있고 소위 자유한국당에서 좀 카페트를 깔아줘야 돼요. 알고 오십시오 이렇게 뭐 삼고초려하는 모습으로 카페트를 좀 깔아주고 오는 길목이 꽃길이 되게끔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좀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밑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내부 사정은 좀 다르지 않은가. 소위 얘기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당내의 어떤 자유한국당 당내의 어떤 요구라든지 혹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창당을 하느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과 좀 이제 뭐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유승민도 지금 나와가지고 창당을 했죠. 창당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좀 이따가 유승민도 또 그 소위 얘기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유승민이나 자 이현주 이 두 사람이 자 창당을 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당을 하는 이유 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왜 창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내 입지가 조금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먼저 든다고 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인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승민 개인 혹은 이현주 개인 의원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가는 게 아니라 당대당의 통합으로 가면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개인으로 혹은 이현주 개인으로 소위 이게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과 내가 당을 만들어서 뭐 사람들도 모으고 뭐 발기대인 대회 했으니까 사람들도 오겠죠. 사람들도 모으고 어느 정도 조직을 꾸린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당대당으로 들어가면은 입지가 훨씬 커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인으로 들어가면 그냥 흡수되는 것밖에 안 돼요. 흡수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몸집 키우기가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 어떤 뭐 입지랄까요? 입지라는 부분들도 있고 좀 차별이 되는 그런 것들도 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좀 어느 정도 인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창당을 함으로써 좀 몸집 키우기에 좀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치 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소위 개인의 어떤 흡수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입지는 다지고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또 정치적인 소기에 또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선거법 개정안의 추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총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 홍준표 대표가 왜 선거법만은 막아야 되느냐? 결국 어떻게 귀결되느냐? 보수가 대통합은 멀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는 뭐냐?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자, 선거법이 개정된다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선거법이 개정된다고 본다면 군소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자, 군소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는 또 포석이 아니겠는가? 정치적 포석이 아니겠는가? 예.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제가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 물 건너 가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선거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선거법이 통과된다면은 아무래도 군소정당이 유리해지니까 뭐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생겨나겠죠. 예,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뭐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또 하나 의견이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기존의 선거법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왜 이거를 하라고 했냐면요. 자, 보세요. 자, 기사를 다시 보시면은,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소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이제 막 출범하는 군소정당, 의원도 지금 일단은 한 명이고, 새롭게 사람이 들어올 것도 모르는데, 만약에 진짜로 끝까지 선거법 이 개정안을 소위 얘기해서 군소정당이 된다면 지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라든지 좀 말을 아끼든지.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섣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거법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저 인터뷰의 마지막 글에 주목을 하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거법이 이제 통과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고 거의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은 만든다고 치더라도 거기 이제 소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당대당 개인이 아니라 당대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파가 승리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되어야 된다,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게 안 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자, 이걸 이제 비춰봤을 때 뭐냐? 결국에 나중에 선거법이 통과 안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통과 안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소위 얘기해서 통합 과정으로 가요. 이제 보수가 한 대로 뭉칩니다. 기존 선거법이 된다면 보수는 이제 이제 큰 틀에서 대통합 구도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자, 그렇다면은, 자, 밖에서 이제 개혁을 외치고, 쇄신을 외치고, 이렇게, 창조적인 파괴를 외치는 그룹들이 자유한국당에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좀 더디지 않느냐, 혹은 무슨 개혁이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밖에서 개혁하자, 쇄신하다라고 하는 이 소위 정당들이 흡수가 이제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소위 혁신과 쇄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 이러한 정당들이 함께 통합이 되면서 이 개혁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합당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정당을 만든 입장에서는 정당은 무조건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무슨 뭐 내 의지만 있어가지고 그냥 뭐 깃발만 들고 나와가지고 내 있는 소리만 하겠다라는 게 정당이 아니라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었을 때라고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소위 얘기해서 이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이 신당 창당한 거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소위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뭐 이건 썰이에요. 썰인데 과연 이현주 의원이 이런 그림을 단독으로 그렸겠는가 하는 것도 하나 또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혁신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자, 그러면서 이제 신당 창단했다는 거는 소위 크게 2가지예요. 자유한국당에 입지가 없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당내 입지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당에서 혹시라도 미끄럼을 뭐 그런 정치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을 뭐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자유한국당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야 밖에서 이렇게 어느 사람을 이제 참신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통합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자라는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이거는 뭐 소위 썰입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과연 그런 정치력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좀 의문이긴 해요. 자,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뭐 비슷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유승민 의원의 어떤 행보와도 우리가 겹쳐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투쟁할 때 유승민 이제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단식 중단을 하고 공수처법을 합심해가지고 막아내자 이런 식으로 소위 자유한국당과 어떤 같은 틀에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위로 차원에 내가 간 거지 통합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글의 맥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맥락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이제 뭐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뭐 보면 이제 인터뷰도 막 나와요. 우리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지 않는다, 철저하게 분리돼 가지고 총선 때 이제 소위 통합으로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안 되고 우리는 뭐 소위 합당 안 간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통합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승민, 오신환 의원 윤리위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회부해가지고 뭐 변혁, 이제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신당 창당 이제 뭐 이름이죠. 전원 징계 및 탈당이 초입기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뭐 이래가지고 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뭐 행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되게 길어요. 소위 변혁이라고 부르는데 변신 대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자, 통합을 안 한다. 통합 얘기는 전혀 없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막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후에는 뭐냐? 선거법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유한국당과 다른 게 뭡니까? 자유한국당과 다른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 의견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유승민 소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소위 바른미래당 탈당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유한국당 당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신당 창당하고 뭐 소위 이원주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이제 계열 쪽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 인사들이 왜 그럼 신당 창당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선거법을 맡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말 연초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군불 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거다.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선거법을 앞두고 분당해가지고 소위 상당을 해서 선거법이 통과되었을 시에는 군소정당이 되니까 나름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소정당으로서 소위 얘기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기존의 선거법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보수대 통합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입니다.